힐, 치유, 최고의 힐러는 내 안에 있다. 켈리 누넌 고스 지음, 황그나 옮김, 샨티 출판사 책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샨티 출판사 책하고 정신세계사 책들은 저하고 코드가 맞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신간이 나오면 소장하려고 하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게 되더라고요. 네. 지은이 켈리 누넌 고어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이며 영화 감독,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 전달뿐 아니라 영감을 주고 삶에 힘을 실어주는 의식 관련 매체를 제작하고자 2012년 엘리베이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영화 및 책으로 나온 치유를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만든 인생 작품으로 여긴다. 16살 때 심한 독감을 앓고 난 뒤 몇 달 동안 계속 부어있던 목의 림프절이 한 카이로프랙터가 처방해준 블루베리 식초 한 병으로 씻은 듯 나은 경험 때문에 어려서부터 대체의학이나 자연치료법에 커다란 신뢰와 애정을 느꼈으며 이후 뉴욕의 통합영양협회에서 전인의학적 영양에 대해 공부하고 침술이나 에너지의학, 약초, 명상, 양자물리학 등 과학과 영성이 겹치는 영역들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 책에서 치유가 아주 개인적이고 복잡하지만 또한 즉각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와 연구 성과, 기술들을 디펙 조프라, 조지 스펜자, 아니타 무르자니, 메리앤 윌리엄슨, 마이클 비, 백위스, 브루스 립턴, 켈리 터너, 버니 시걸, 켈리 브로건 등 선구적인 과학자들과 영적 교사들이 증언을 통해 들려준다. 저는 이 중에서 디펙 조프라 워낙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조 디스펜자를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타 무르자니도 책을 한 2권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인터뷰와 감동적인 치유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책은 우리 몸의 기적적인 본질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치유력을 새로이 이해하게 해주며 새로운 통찰과 정보, 도구를 제공해 우리 스스로 몸, 마음 연결의 힘을 다룸으로써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해준다. 이 책은 2019년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의식적인 삶의 보급에 기여한 도서에 주어지는 노틀러스 북 어워드의 건강, 치유, 웰빙 및 생명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네, 추천사 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반갑네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당신이 플라시보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저자입니다. 저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굉장히 깊이 빠져서 작년에 읽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가. 2000년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훨씬 더 쉽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진정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이토록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는 덕분에 무지한 채로 남아있느냐 아니냐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무수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더 강력해지고 있다. 언제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과 다른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는 관계자와 전문가, 담당자에게만 허락되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더는 교사나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발달된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요새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로 무조건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대안적 치료법을 찾고 있으며 그 결과 꽤 큰 효과를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사제나 목사, 랍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고대 종교와 신학을 연구하고 실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한 탐구를 통해 남은 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뒤바꿔 놓는 심오한 신비 경험을 하기도 한다.
정보를 얻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더 넓게 자각하게 된다. 정보가 현실을 바라보는 평범하고 판에 박힌 관점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때 의식의 변화가 생기며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지식에 의해 힘을 얻고 또 깨어난다. 왜일까? 지식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언제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자라고 믿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희생자란 자기 삶을 바꿀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을 그에게 줘버리거나 그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보의 시대가 새로운 의식의 시대로 길을 터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배움이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회로 수천 개를 만들어내며 바로 그 회로들이 뇌의 회백질 속에 일정한 패턴으로 반영된다. 최신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개념이나 생각에 1시간 동안 집중할 때 뇌 연결점들의 수가 실제로 2배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한다는 물리적인 증거다. 그러나 똑같은 연구에서 만일 배운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새로운 정보를 시간을 들여 복습하지 않으면 그러한 회로들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내로 끊어진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학습이 새로운 시냅스 연결점을 만든다면 기억은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연결점들을 유지 및 지속시킨다. 아주 약간의 집중과 반복으로도 지적 정보는 우리의 생물학적 몸에 새겨진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의 방식대로 본다.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렌즈가 뇌 속에 삽입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지식과 상호작용하기 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보게 된다. 바로 그래서 뇌는 오직 프로그래밍된 방식에 상응하는 것만을 본다. 다시 말해 아는 것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책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저한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알아차리거나 의식하게 되면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어떤 지식만 얻었지 아직 경험이 부재하다. 경험이 중요하죠. 새로운 잠재적 현실이나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차례다. 네, 행동, 실천, 시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알수록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진리와 지식, 지혜, 정보를 추구하는 자로서 우리의 다음 할 일은 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직접 적용하고 소화하고 실증하는 등 그 지식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몸을 가지고 전과 다른 새로운 선택들을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행동을 의도와 일관되게, 행위를 생각에 일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즉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은 뇌 속의 시냅스 연결점들을 풍부하게 한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뇌 속의 지적 회로망이 늘어나며 향상된다. 이러한 회로들이 더 많이 조직되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순간 뇌는 그에 상응하는 화학 물질을 만든다. 우리는 이 화학 물질을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부른다.
그 새로운 경험으로 더 큰 활력과 건강, 온전함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에게 마음이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이해하도록 화학적으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보가 단지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존재의 상태를 바꾼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과 마음은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정렬된다. 즉, 지식은 마음을 위한 것이고 경험은 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철학의 진리를 몸으로 체화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몸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새로운 유전자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듯 환경이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며 환경 속 경험의 최종 산물이 바로 감정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방식으로 유전자들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들며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유전적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몸이 일순간에 치유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똑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때 우리는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도록 신경화학적으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뭔가를 아주 여러 번 해서 몸이 마음만큼 그 일을 하는 법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워지며 힘들이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간단히 말해 이제 그것이 기술, 습관 혹은 일종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면 더 이상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의 존재 상태가 진정으로 바뀌며 그 정보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우리는 그 철학을 마스터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복된 노력의 결과는 비단 우리 자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의 반영인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삶에서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노력하겠는가? 방금 말한 가능성들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바로 몸과 마음의 질병이나 불균형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과거 트라우마들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 행동, 경험들을 없애고 새로운 선택, 행동, 경험들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의 모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한 이 책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저널리즘으로 단순히 몇몇 과학자나 연구자, 치료자가 등장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론을 늘어놓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치유에 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와 변형의 이야기들은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낸다는 헐리우드 버전의 매혹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회복을 위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어떤 점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알아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진실하고 공감을 자아내기 쉽다. 켈리 누넌 고어스에게 처음 다큐멘터리 치유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나는 만성질환에서 치유됐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에 실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다. 증거는 또 다른 차원의 정보니까 말이다. 증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이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켈리가 이토록 진실하고 명료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해주어서 무척 기쁘다. 이 작업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내 연구팀과 나는 대부분의 치유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간은 또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과 느낌을 실제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유전자 버튼을 눌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뇌와 몸이 항상성을 잃을 때 발생하며 생리적으로 몸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바로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사는 것은 곧 지속적인 비상 상태로 생존 모드로 사는 것이다. 장기간 비상 모드에서 살 때 몸의 자연적 치유 능력은 고갈된다.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단기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스트레스 반응이 작동되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을 향해 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외부 세계의 위협을 느끼고 몸의 생기를 다 써버리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된다. 전뇌와 심피질의 크기 덕분에 인간에게는 이 생각을 다른 무엇보다도 진짜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스트레스 반응이 단지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닥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잠시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생각이 실제로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생각이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 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온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신체적, 화학적, 감정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몸속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방법 역시 신체적, 화학적, 감정적 방법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요가, 침술, 운동, 카이로프랙틱, 마사지는 모두 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몸속의 물리적 균형을 만들어낸다. 양질의 음식을 먹고 칼로리를 줄이며 비타민과 허브, 의약품 등을 섭취할 때 더 나은 화학적 균형이 만들어진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감정적 균형이 만들어진다. 또 명상, 에너지 심리학,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감정자유기법, 심리치료 등도 신경, 감정적 균형을 되찾아준다. 내가 이해한 바로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두 가지를 바로잡고 균형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머지 세 번째 시스템은 대개 얼마 가지 않아 회복된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 곧 감정적으로도 균형이 잡히게 된다. 화학적으로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을수록 신체적으로도 균형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을수록 화학적으로도 균형이 더 잘 잡히게 된다. 이 책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은 균형과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이다. 알게 되겠지만 서양의학은 급성질환은 아주 훌륭한 도구로 작용한다. 팔이 부러지거나 맹장염에 걸리면 첫 번째 선택은 병원에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만성질환을 치유하려면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저 약을 한 알 혹은 한 줌 먹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치유가 아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 전체가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고 성격은 개인적 현실을 창조한다. 성격을 바꾸면 곧 개인적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수천 건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치유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곧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켈리와 나 모두 어떤 전염병이 사회에 퍼져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안녕도 질병만큼이나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병에서 낫는 방법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만도 결코 사소한 작업이 아닌데 하물며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는가. 켈리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일을 해내었다. 이 멋진 책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어떤 방식으로든 날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결국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쓰인 것이다. 켈리에게 감사를 전한다. 네,
책 머리에 내가 처음 몸의 경이로운 치유력에 대해 그리고 건강과 삶에 미치는 마음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약 10년 전이었다. 첫 번째 씨앗이 심어진 건 브루스 립턴의 책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를 읽은 뒤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우리가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아가페 국제영성센터에서 열린 마이클 B. 베귀스 목사의 예배에 참석한 일은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다. 그의 가르침은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경험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내 가슴이 목소리를 따라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는 비전에 이끌린다는 것은 영혼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가 인간의 치유 잠재력과 마음의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 또 이 주제에 관해 힘닿는 대로 읽고 배우고 탐구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활기에 넘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3년 전 이 영상 작업에 시동을 걸어준 마지막 기폭제는 바로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였다. 아니타의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밀려들던 그 영감 덕분에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적 자신감을 얻었다. 아니타가 그처럼 심각한 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다시 말해 신성한 타이밍이 온 것이다. 나는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즉, 이 주제와 관련해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사들과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한 것이다. 베귀스 목사의 설교는 과연 헛되지 않았다. 내 가슴속의 비전과 인도의 귀를 기울이자 우주는 실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을 끊임없이 흐름의 상태였다고 표현하겠다. 장애물과 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를 넘어서 있는 배후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 에너지 덕분에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나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개봉되자마자 성공을 거두었다. 다큐멘터리에 쏟아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얼마나 깊이 공명했는지 깨닫고 나는 여세를 몰아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도록 책으로도 낼 용기를 얻었다. 나는 언제나 글쓰기를 사랑했고 또한 열혈 독자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책으로 출간되면 독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유익한 이야기를 손쉽게 재음미할 수도 있고 또 영상을 볼 때마다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가까운 이를 잃었거나 혹은 그런 심각한 병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감사하게도 아니오이다. 하지만 심각하진 않지만 나에게도 건강 문제가 몇 가지 있었고 그로 인해 고대의 치료법 및 자연치유요법에 일찌감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경험은 16살에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영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독감 비슷한 증상으로 일주일을 아주 심하게 앓아두었다. 회복된 후에도 목의 림프절이 몇 달 동안 계속 부어 있었다. 의사는 전염성 단핵증 검사와 앱스타인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둘 다 음성으로 나왔다. 병원에서 남은 염증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그것도 별 소용이 없었다. 10달 뒤에도 골프공만한 림프절이 목에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고 병원에서는 림프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의사는 나를 전신마취시킨 후 내 목 왼편을 3cm가량 절개했다. 조직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몇 주 뒤 나는 방과 후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다니던 카이로프랙틱 의원을 찾아갔다. 카이로프랙터는 내 림프선을 만져보더니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1-2온스씩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보라고 했다. 어머니는 맛이 좀 더 나은 블루베리 식초를 구해왔고 나는 치료사의 제시를 따랐다. 신기하게도 8일 뒤 림프선이 정상 크기로 돌아갔다. 의사들 여러 명의 외과 전문의까지 찾아가 보고 항생제 치료를 3번이나 받아도 차도가 없었건만
전 건강식품점에서 산 식초 한 병에서 해법을 찾은 셈이었다. 이 경험은 기존 의학계의 의사들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대체의학, 자연치료법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새로이 눈뜨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쭉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치료사들이 어떻게 통상적이지 않은 치료법으로 증상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늘 과학과 영성이 겹치는 여러 영역들에 주목해 왔고, 침술이나 에너지의학, 약초, 명상 같은 고대의 치료법들이 수천 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기존 의학에서는 대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여겨졌다. 그리고 바로 이런 놀라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치유와 건강이라는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영역으로 탐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과학자도 아니다. 그저 내 삶의 경험에 관한 전문가일 뿐이다. 지난 20년간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는 희망으로 수많은 치료사들, 대체의학 치료자들을 만나 지도를 구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뉴욕의 통합영양협회에서 전인의학적 영양을 공부했다. 심리학과 영성, 양자물리학, 에너지의학, 고대의 지혜, 다양한 치유 방식들도 공부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게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치유라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제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건강 유지의 기본 요소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고수하고 있는 믿음이 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껏 은혜받은 것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 말만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는 곳곳을 누비며 디펙 초프라, 브루스 립턴, 메리앤 윌리엄슨, 마이클 비, 백 위스, 켈리 터너 같은 저명한 과학자와 의사, 몸, 마음, 의학 분야의 교사들을 인터뷰했으니 그들이 말을 들어보라. 이 책은 이 뛰어난 석학들의 견해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놀라운 실제 치유 여정 역시 깊이 있게 보여준다. 이 생존자들이 영감 넘치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또 왜 그런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이들의 성공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한 북돋고 강화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치유는 굉장히 복잡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책의 의도는 자각의 스위치를 켜서 널리 퍼져 있는 만성질환의 뿌리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치유할 수 있는지 밝혀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은 우리가 불변하는 유전자의 희생양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예후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란 걸 보여준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삶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큰 통제력을 갖고 있다. 이 말 참 희망적이죠?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의 경이로운 인체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치유력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힘을 되찾도록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앞부분을 읽어봤고요. 맨 마지막 뒷부분에 치유 여정을 위한 매일 리마인더. 이제 여러분은 스위치를 켜고 내면의 강력한 치유자를 발견했으니 여러분의 여정에서 힘이 되어줄 10가지 매일 리마인더를 소개한다. 하나를 골라서 매일 그것만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10가지를 전부 다 읽을 수도 있다. 각각의 항목은 알아차림을 깊게 하고 잠재성을 최대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아도 좋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영감의 불을 밝히거나 더 깊이 탐구에 들어가도 좋다. 1. 자신의 생각, 믿음, 감정을 알아차려라. 그것들은 당신의 신체, 건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힘을 주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3.
받은 진단은 믿지만 예후는 스스로 만들어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고 그 잠재성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 4.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의사의 소견을 구하라.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와 의료진을 주변에 두어라. 5. 사랑의 화학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거기에 무엇보다도 큰 치유력이 있다. 6. 가능한 한 자주 가공되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자연의 강력한 치유력을 즐겨라. 7. 명상을 배워라. 하루에 단 5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라도 좋다. 명상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직관과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8. 감사와 용서는 통증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추월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삶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연습을 하라. 용서를 연습하고 그렇게 풀려난 에너지를 치유에 써라. 9. 시각화와 고양된 감정을 결합해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 다시 말해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이 이미 나았다고 상상하면서 이미 치유되어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껴라. 그 느낌이 바로 치유를 만들어낸다. 10. 자신에게 친절하라. 서두르지 말고 하루하루씩 해나가 보라. 희망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